미국 뉴욕주의 컬럼비아 대학교의 문화언어학과 교수가 현장에서 한국이랑 많이 닮은 민족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언어뿐 아니라 명절과 제사, 놀이문화까지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두 민족이 왜 닮아 있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저는 에블린 슈미트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문화언어학과 교수죠. 제 연구 분야는 아시아 민족의 의례 언어예요. 특히 제가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감정이 담긴 언어랍니다. 수많은 언어들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은 비슷해요. 하지만 감정을 전하는 방식은 민족마다 놀랍도록 다르죠. 라오스 북부, 안개 자욱한 아침이었어요. 연구를 위해 라후족 마을에 머물며 현장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티야, 이리 와봐. 뭐 보여줄 게 있어.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그 말투가 어디선가 들어본 듯 했거든요. 영어도 독일어도 아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언어와도 다른데 왠지 가슴에 와닿는 말투였어요. 말끝이 살짝 올라가는 억양, 상대방을 배려하는 듯한 부드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녹음기를 들고 창가로 다가갔어요. 두 라후족 아이가 서로를 부르며 놀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가져도 돼. 내일 또 만들어 올게. 통역사인 시쿤 씨가 물었어요. 교수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방금 그 아이들의 말투가 너무 인상적이어서요. 뭔가 특별해 보여요. 시쿤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여기 사람들은 서로 마음을 조심스럽게 전해요. 말끝에 감정을 담아서 말하는 편이죠. 그날 밤, 녹음을 다시 들으며 생각했어요. 그 부드러운 어감, 배려하는 말투, 한국인 제자, 민지가 한국 드라마를 보여줬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상하게도 라후족 아이들의 말투가 그 드라마 속 대화와 묘하게 닮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침낭 속에서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라후족 아동 언어 말끝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정서,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옆에 작은 글씨로 추가했습니다. 한국어와의 유사성, 단순한 직관일 뿐이지만 언어학자로서 이런 직관은 종종 중요한 발견의 시작점이 되곤 했습니다.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미묘한 유사성 꼭 파헤쳐 보리라고요. 라후족 마을에 머문 지 2주째 되던 날, 마을의 특별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시쿤 씨가 말해주었습니다. 오늘은 라후족의 명절이라고요. 교수님, 오늘은 조상을 모시는 날이에요. 특별한 의식이 있을 겁니다. 아침부터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중앙에는 특별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죠. 바구니에 담긴 찰밥, 작은 접시에 담긴 나물 반찬들과 과일. 이건 제사상 같은데요? 옆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과 너무 비슷해요. 미나라는 이름의 전직 한국 봉사자였어요. 한국의 제사상과 정말 비슷하네요. 찰밥, 저 작은 접시에 담긴 나물 반찬과 과일들까지. 한국 시골에서 조상님께 차리는 상과 거의 동일해요.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의 장로가 앞으로 나와 바구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을 모아 절을 하고 작은 술잔에 맑은 술을 따라 3번 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나가 속삭였어요. 저희 할머니가 시골에서 제사 지내실 때 정확히 저렇게 하셨어요. 형식만 비슷한 게 아니라 저 공손함, 경건함까지 똑같아요. 무의식 중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하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관찰을 넘어서는 경험이었어요. 문화라는 것, 특히 의례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감정을 담고 있는지 직접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식 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연구 노트에 메모했어요. 의례 속에 담긴 감정, 한국과 라후족의 유사성, 그리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형식적 유사성이 아니라 정서적 유사성이다. 이 발견은 제 연구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었습니다. 언어뿐 아니라 의례까지 두 문화 간의 연결고리가 점점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뭔가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을 거야. 다음 날,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마을 장로 웡파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80대 중반의 나이에도 기억력이 놀랍도록 좋으셨습니다. 무엇보다 라후족의 역사와 설화에 대해 많이 알고 계셨어요. 장로님은 대나무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죠. 앉게, 학자 양반. 오늘은 무슨 이야기가 듣고 싶은가?
저는 어제 본 의식과 한국과의 유사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웡파 할아버지는 잠시 차를 마시더니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조상은 눈 덮인 북쪽 산맥을 넘어왔다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북쪽 산맥이라니. 라후족은 현재 중국 윈난성과 미얀마, 태국, 라오스 북부 지역에 분포합니다. 그들의 조상이 북쪽에서 왔다면 어떤 북쪽인가요? 언제 이주했다고 전해지나요? 별이 5개 모였을 때 큰 전쟁이 있었지. 우리 조상들은 전쟁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왔다네. 많은 민족이 함께 움직였어.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이곳까지 왔지. 그 북쪽은 어떤 곳이었나요? 차가운 곳이었다네. 하지만 풍요로웠지. 우리 조상들은 거대한 성벽 안에서 살았어.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말이야. 거대한 성벽, 북쪽, 전쟁. 민지가 한 번 한국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어요. 고구려가 멸망한 후 많은 유민들이 남쪽으로 이주했다고요. 할아버지, 그때 이주한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가져왔나요? 우리가 지금도 하는 모든 것들이지. 조상을 기억하는 방법, 서로 말하는 방식, 음식을 나누는 풍습, 모두 우리 조상들이 북쪽에서 가져온 거라네. 그날 저녁 연구 일지에 기록했습니다. 라후족 이주 설화 북쪽 산맥에서 남아 그리고 옆에 작게 메모했어요. 고구려 유민 이주설 조사 필요. 다음 날부터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더 많은 이야기를 수집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어르신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북쪽에서 온 조상들, 큰 전쟁을 피해 남아 산을 넘는 여정,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임에도 놀랍도록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 자료에서 중요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고구려 유민 중 일부는 산남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산남, 즉 산 남쪽으로의 이주라니. 웡파 할아버지의 북쪽 산맥을 넘었다는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책에서 본 역사가 마을의 풍경으로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1300년이 넘는 시간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라후족은 그들의 기억을 의례와 언어, 그리고 설화 속에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학문적으로 증명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제 가슴은 이미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라후족과 한국은 같은 뿌리를 가진 민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지 한 달, 라후족 자료를 정리하며 밤을 새우던 날이었어요. 피로에 지친 눈을 쉬게 하려 유튜브를 켰습니다. 추천 영상으로 뜬 한국어 다큐멘터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어, 감정을 담는 그릇이었죠. 영어 자막이 있어 내용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한 부분이 주의를 사로잡았어요. 한국어는 말끝에 감정을 실어 전달합니다. 문장의 마지막 어미가 화자의 감정 상태와 청자에 대한 태도를 동시에 나타내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정확히 제가 라후족 아이들의 대화에서 느꼈던 것과 같았어요. 다큐멘터리는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말을 끝까지 들어야 화자의 진짜 의도와 감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의 간접적이고 배려하는 소통 방식을 반영합니다. 이 구조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정확히 라후족의 언어도 그랬습니다.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감정적 뉘앙스가 집중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동아시아 학과를 찾아가 한국어 강좌에 청강생으로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어 기초를 배우면서 라후족 언어와의 유사성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인 김 교수님께 제 연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라후족 아이들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들려드렸더니 눈이 커지셨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네요. 어휘는 전혀 다르지만 말의 억양과 리듬이 한국어와 매우 유사해요. 특히 문장 끝의 올림과 내림이 한국어 방언 중 하나를 연상시킵니다. 어느 날 밤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이제 말이 아니라 마음을 연구하고 있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정서를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다음 단계로 체계적인 비교 연구를 계획했어요. 라후족의 의례와 한국의 전통 의례를 시각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의 도움으로 한국 시골의 제사 영상을 구했어요. 연구실에서 두 영상을 나란히 놓고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형식적 유사성을 넘어 그 안에 담긴 감정과 태도까지 비슷하다는 것이었어요. 두 영상 모두에서 의례를 집행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경건했습니다. 조상을 향한 존경심, 가족에 대한 책임감,
전통을 이어가는 자부심, 이런 감정들이 똑같이 느껴졌어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제사 후 음식을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라후족과 한국 시골 마을 모두 어른들이 먼저 음식을 받고 아이들이 차례대로 받았어요. 이 영상들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한국학 전문가인 박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동아시아 민족 비교 연구의 권위자였어요. 박 교수님은 제 자료를 검토하신 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슈미트 교수, 정서 구조까지 같은 민족은 처음 봐요. 이건 단순한 문화적 접변이 아닙니다. 의례와 언어에서 모두 같은 패턴이 보인다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두 민족이 같은 정서적 DNA를 공유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박 교수님의 제안에 따라 정서 구조 비교 모델을 개발했어요. 언어, 의례, 사회적 관계, 가족 구조 등을 포괄하는 모델이었습니다. 특히 정이라는 개념이 핵심이었어요. 한국 문화에서 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라후족 마을에서도 이와 매우 유사한 개념이 발견되었어요. 정은 민족의 언어다. 이 문장을 연구 노트에 크게 적었습니다. 정서적 연결 방식이 민족 정체성의 핵심이라는 의미였죠.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하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라후족과 한국인은 분명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어요. 그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그들의 정서적 DNA는 같은 뿌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제 인생의 사명이 되었어요. 잊혀진 역사적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서로 모르고 지내던 민족들 사이의 다리를 놓는 작업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라후족 아이와 한국 아이의 웃는 사진을 나란히 붙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너희들이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될 거야. 6개월간의 집중적인 연구 끝에 세계 언어학회에서 제 발견을 발표할 기회를 얻었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 언어 인류학 심포지엄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모이는 권위 있는 학술 행사였습니다. 발표 당일 큰 강당은 300명 가까운 청중으로 가득 찼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라 잊혀진 역사적 연결고리를 세상에 알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언어가 아닌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라후족 아이가 친구를 부르는 영상이었어요. 그 다음은 한국의 시골 할머니가 손자를 부르는 영상이었습니다. 두 영상의 언어는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말끝의 억양, 그 안에 담긴 따뜻함과 배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라후족과 한국 문화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의례, 언어 구조, 정서 표현 방식, 모든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구조적 유사성이 아니라 감정적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두 민족은 1300년 이상 떨어져 살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 라후족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한국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순수한 기쁨의 표현은 어떤 언어 장벽도 넘어서고 있었어요. 두 민족은 서로를 닮은 방식으로 감정을 나눕니다. 그들은 말끝에 마음을 담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정서 언어학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연구 분야의 핵심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 노학자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슈미트 교수님, 당신은 우리에게 논문이 아닌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언어학은 차트와 다이어그램만의 학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학문임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학술지에 실린 제 발표 리뷰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슈미트 교수는 언어학과 인류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민족 정체성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그녀의 정서 언어학 접근법은 학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계 언어학회 발표 이후 제 연구는 큰 관심을 받았어요. 가장 기쁜 소식은 한국국립대학교에서 온 방문 교수 초청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작은 가정식 식당에 들어갔어요.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 목소리의 억양, 말끝에 담긴 따스함. 마치 라후족 마을에서 들었던 인사와 같았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네, 처음이에요. 추천해주세요.
직원은 제 서툰 발음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어 배우고 계시네요. 말투가 너무 따뜻하세요. 이 말에 저는 놀랐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운 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 말투가 따뜻하다고 느꼈을까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제가 라후족의 억양 패턴을 무의식 중에 한국어에 적용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정보보다 태도가 먼저 전해지는 감정의 통로였습니다. 한국에서의 한 달은 제 연구의 결정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언어학과, 인류학과 교수님들과 협력하며 더 깊은 연구를 진행했어요. 특히 유전학 연구팀과의 협업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체류 기간 중 제 딸 소피아가 방학을 맞아 저를 찾아왔어요. 16살인 소피아는 미래의 언어학자를 꿈꾸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에 남아요. 마을 할머니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분들의 말투가 우리가 라후족 마을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아요. 소피아도 그 유사성을 느낀 것이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감각이 학자들의 복잡한 분석보다 때로는 더 정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피아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엄마, 말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언어에 대한 책을 쓰면 어때요? 학술 논문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읽을 수 있는 책이요. 정서 언어학의 개념을 학계를 넘어 일반 대중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었어요. 소피아의 제안은 완벽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함께 책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말끝에 담긴 마음, 라후족과 한국의 정서적 연결고리로 정했습니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펴고 우리의 첫 공동 논문을 시작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언어 라후족과 한국의 정서적 연결고리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저와 소피아의 공동 연구의 첫 결실이 될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본격적으로 책 집필에 들어갔어요. 소피아는 주말마다 집에 와서 함께 작업했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이 연구는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경험 중 하나였어요. 책을 쓰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라후족의 언어와 문화가 급속도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소피아가 물었어요. 라후족의 언어가 사라질 위기에 있어. 그들과 함께 정의 언어가 사라지고 있는 거야. 소피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연구가 더 중요해진 거네요.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이요.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의 연구는 이제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사라져가는 정서적 유산을 보존하는 노력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논문의 제목을 확정했어요. 말끝에 남은 민족 정서로 본 동이족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이 논문은 라후족과 한국인의 연결고리를 정서 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첫 번째 종합적인 연구였어요. 논문을 완성한 날, 소피아와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미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라후족 마을에 다시 가보고 싶어요, 엄마. 이번에는 제가 직접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싶어요. 소피아의 열정에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다음 방학에 함께 가자. 그리고 한국도 다시 방문하고 싶구나. 그날 밤 딸과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하며 정이라는 단어를 발음해 보았어요. 소피아가 따라하면서 웃었습니다. 발음이 어려워요. 괜찮아, 소피아. 중요한 건 발음이 아니라 그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야. 정은 민족의 언어이자 인류가 잊으면 안 되는 감정이야. 인류학자로서 저는 민족의 기억을 말투에서 복원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문적 과제가 아니라 인류의 정서적 유산을 보존하는 소중한 여정이에요. 소피아가 자러 가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단순히 언어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잇는 다리를 놓고 있는 거예요. 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아직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설렜어요. 라후족과 한국, 두 민족 사이에 잊혀진 연결고리를 찾는 작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라후족이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인들이 라후족 마을에서 자신들의 정서적 사촌을 만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말끝에 담긴 마음을 연구합니다. 정서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유전자입니다. 그리고 그 정서의 언어를 보존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요? 라후족과 한국인이 공유하는 정의 언어가 그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말은 언어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마음이 닿는 통로였습니다. 저는 라후족 마을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그 말끝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 따뜻한 말투가 어디서 왔는지를 추적하던 여정은 결국 정이라는 감정을 이해하게 만든 시간이었죠. 언어는 다를지 몰라도 마음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도 조용히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정을 말끝에 담아 전하는 이 특별한 민족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감동을 전하다. 오히려 감동한 채널 감동꾸러미였습니다.